다들 뉴스 보셨죠? 중앙일보가 부도가 났대요. 조중동 할 때 그 중앙일보 말이에요. 그 크고 오래된 언론기업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CNN도 영국 BBC도 비슷하게 흔들리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전 세계 언론사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JTBC가요, 올림픽과 월드컵에 투자를 잘못해서 망했다는 이야기는 다들 들으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론에서 막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죠. JTBC 사정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계속 듣고 있으니까요. 직원들한테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중앙일보도 부도가 났다, 이런 이야기가 들린 거죠. 220억 원을 막지 못해서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게요, 중앙일보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신문사잖아요. 물론 이제는 신문이 예전처럼 팔리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조중동이라고 불리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그대로 있는데요. 중앙일보는 부도가 나버린 상황이니까요. 올림픽이랑 월드컵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과거처럼 올림픽과 월드컵을 안 보니까요,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이런 뉴스는 계속 듣고 있죠. 전 이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디어가 유튜브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구나. 아무리 세상이 빨리 변한다고 하지만요, 스포츠 중계를 좀 큰 가격에 물어왔다고 해서요, 그 중앙일보가 통째로 망할 수가 있나? 그게 지금의 시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중앙일보의 몰락 사건이지만요, 나 또한 무슨 투자를 하거나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요, 잘못된 판단으로 한 번에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시장이 돌아가는 걸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일을 좀 파보면서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요, JTBC가 이번 월드컵과 올림픽에 너무 과한 투자를 해서 중앙일보까지 부도가 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결국 단순하게 생각하면 도미노 현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중앙일보와 JTBC는 같은 형제 회사일 뿐인데요, 자기 회사 문제가 아니라 형제 회사 문제로요, 220억 원을 못 막아서 부도가 난다고요?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해서 좀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찾다 보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일단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과거로 좀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스포츠에 너무 과한 투자를 해서 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니까요. 중앙일보는요, 과거 조중동이라고 불리면서요, 우리나라 메이저 신문사들 중에 하나라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인터넷이 보급되다 보니 힘든 상황이 되어졌죠. 이제는 신문을 보기보다는요, 인터넷에서 기사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요, 자연스럽게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 신문사들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신문사들이 생각한 게 사업의 다각화예요. 기존 사업이 돈이 안 되니까요,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한 거죠. 종이신문이 점차 축소가 되니까요, 인터넷에 기사를 만들고 거기에 광고를 받아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나오기 시작한 게 종편이죠. 조선일보는 TV조선이요, 동아일보는 채널A요, 중앙일보는 JTBC요. 뭐 이렇게 종편을 만들어서요, TV 채널을 들고 가버려요. 전 사실 요즘 유튜브도 너무 생기고 하니까요, 이런 신문사들이 돈을 못 벌어서 그 와중에 중앙일보도 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결국 중앙일보가 망한 것 뿐이죠. 다른 회사들도 다 어려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전혀 아니었어요. 일단 오히려 과거의 언론사들은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종이신문을 잃어버렸지만 인터넷으로 이동해서요, 네이버 같은 데다 기사를 올리고요, 광고비를 받고요, 뭐 이러면서 살아남고 있더라고요. 좀 찾아봤는데 다들 흑자예요.
일단 중앙일보도 영업이익은 흑자예요. 순이익만 마이너스였죠. 한마디로 중앙일보 본업 자체로는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었어요.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순이익은 적자다. 돈이 어딘가로 새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종편이 문제겠구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TV조선, 채널A 둘 다 흑자예요. 결국 압도적인 문제는 그냥 JTBC 하나예요. 결국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느낀 건요. JTBC가 너무 무리하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중앙일보까지 문제가 터졌다. 이거였거든요. 그럼 JTBC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게 요즘 월드컵이랑 올림픽에 너무 많은 돈을 썼고요. 그게 재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게 맞기는 한데 그건 그냥 결과예요. 얘네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좀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 부분이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중앙일보에서 만든 게 JTBC잖아요. 이 JTBC가 7년 연속 적자예요. 조선일보에서 만든 게 TV조선인데 얘네는 7년 내내 흑자였어요. 동아일보에서 만든 건 채널A인데 여긴 7년 연속 흑자는 아니지만요. 적자랑 흑자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이게 정말 웃긴 게요. JTBC, TV조선, 채널A 이 세 개 중에서 화제성이 가장 높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JTBC예요. 프로그램들 이름만 보면 정말 화려해요. 스카이캐슬, 부부의 세계, 이태원 클라스, 재벌집 막내 아들, 냉장고를 부탁해, 아는 형님, 비정상회담, 히든싱어 등등등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럼 TV조선은 어떤가요? 사실 트로트 빼고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럼 채널A는 사실 여기는 진짜 기억이 안 나는 수준이에요. 그나마 먹거리 X 파일이랑요. 나는 자연인이다 정도요? 이쯤 오면 좀 보이시지 않아요? JTBC는요. 정말 히트작이 많아요. 근데 적자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드라마나 예능에 쏟아부은 비용이 다른 종편 채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적자가 왔고요. 그리고 이걸 타파하는 방법으로 가성비 있는 방송을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요. 더 반을 키워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이번 올림픽이랑 월드컵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 거죠. 7년 내내 적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이쯤 되면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레버리지를 풀로 땡겨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익은 안 나는데 자기가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대출해서 쫄딱 망한 거랑 비슷하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궁금한 게 좀 생겼어요. 우리나라 언론사들은요. 인터넷이 오고 유튜브가 생기다 보니까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사업에 다각화를 했는데요. 외국의 언론사들은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쳤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찾아본 해외 매체들의 반응은 좀 흥미로웠어요. 일단 미국부터 보면요. 얘네들도 상황은 우리랑 비슷해요. 종이신문은 대부분 다 망하는 상황이고요. 그게 인터넷으로 대체가 되고 있었죠. 근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 기업들과는 선택한 길이 달라요. 일단 대표적인 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적어도 뉴스가 좀 뉴스 같기는 했어요. 근데 미국은요. 가만히 보면 언론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치 세력과 손을 잡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아도요. 언론사가 중립적인 위치를 잡고 있으면 생각보다 돈을 못 벌어요. 앞에서 JTBC 이야기를 할 때요. JTBC는 여러 가지 흥행 프로그램이 있지만 돈은 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TV조선은 7년 동안 흑자다. 뭐 거기에는요. JTBC가 무리를 한 것도 있는데요. 하지만 TV조선은 계속 한쪽의 정당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했죠. 기본적으로 예능이나 드라마를 잘 만들어서 시청자를 끌어온다고 해도요. 많은 시청자가 들어오기는 하지만요. 그 시청자들은요. 그것만 보고 나가요. 화제는 있었지만요. 움직이는 시청자들이죠. 결국 적자가 났다는 건요. 화제성은 있었지만요. 생각만큼 광고 단가가 올라가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이 시청자들은 움직일 게 뻔하니까요. 근데 어떤 정당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잘 안 변해요. 그리고 자기가 응원하는 반대쪽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기가 응원하는 쪽 이야기를 계속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가는 미디어를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정당을 응원하는 미디어를 듣는다고 해도 그건 뭐라고 비판을 하나 이런 걸 들으려고 가는 거죠. 거기서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가는 건 아니니까요. JTBC가 정말 많은 히트작을 뽑아냈지만요. 사실 대통령 선거할 때 시청률은 올지였어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면 사람들은 잘 안 본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의 언론들은요.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했는데요. 미국의 언론들은 이게 아니라요. 아예 대놓고 정치 세력을 응원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CNN은 민주당을, 폭스는 공화당을 대놓고 지지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죠. 이건 영국도 똑같아요. BBC는요,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진보 쪽으로 편향돼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파 세력이 강한 GB뉴스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죠. 결국 해외에서는요, 많은 언론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중립성보다는 한쪽 정당을 응원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게 더 돈이 되니까요. 우리는 여태까지 중앙일보의 파산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세계 언론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사업의 다각화를 시작을 했고요. 해외 언론들은 공정성보다는요. 정치 세력과 연합하는 쪽을 선택한 것처럼 보여줬죠. 결국 돈이 돼야 하니까요. 양쪽 다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제 눈에는 왜 한쪽은 양심까지 팔아먹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